헤럴드 김은기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캐딜락 하우스 서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플래티넘 버전이 나와서 한번 시승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대형 차체이지만 강력한 가속력도 같이 겸비했기 때문에 한번 가속력도 한번 직접 저 육중한 차체가 3톤이 넘는 차체가 얼마나 또 빠르게 또 주행이 가능한지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레이서로 현재는 잠시 쉬고 있긴 하지만 카레이서 검검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22인치 프리미엄 휠이 장착이 됐고요. 그 다음 갈바노 크롬 그릴. 네, 이 앞쪽에 그릴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럭셔리함을 느껴보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 발판. 네,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 동승석까지도 운전자가 굉장히 럭셔리하게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 도산대로 캐딜락 하우스 서울을 출발해서 여기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아난티 클럽 하우스까지 시승을 했고요. 이제 한번 차량의 내외관을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모델은 일반 모델 대비 이제 전면 그릴이 좀 차이가 있죠. 크롬 라인을 덧대서 일반 모델과 좀 차별화를 이뤄놨고요. 그리고 측면도 보면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돼가지고 일반 모델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 디자인도 일반 모델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크롬 재질을 이런 부분을 더해가지고 일반 모델과 차별화를 이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크롬 재질은 약간 뭐 색상을 달리해서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내는 세미 아날린 가죽을 사용해 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마사지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쿨러를 탑재한 부분도 일반 모델과 좀 차별화를 이룬 거고요. 물병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500ml 병이 6개가 수납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 센터 콘솔 구조는 뭐 기존 캐딜락 브랜드에서 보여줬던 것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트립2 보시고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V8이라는 지금 8기통을 사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좀 더 저속으로 운전을 하고 정속 주행을 하다 보면 저 V8이 초록색 V4로 바뀌죠. 그럼 4기통을 사용하고 있다고 뜨는 거죠. 지금 서울을 출발해서 여기 가평까지 오는데 연비가 4.7km/L를 기록하고 있네요. 차체 무게랑 크기를 감안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룸미러는 일반 거울로도 거울 모양도 있고요. 디지털로 뒤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디지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좀 높죠. 이게 향후에는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힐 거라고 하네요. 뒷좌석을 좀 볼까요? 뒷좌석은 시트가 2개 구성이 있고요. 뒷좌석을 요 가운데 열도 추가로 이제 탑재할 수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이 2열은 2개 시트를 구성하는 걸로 주문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쪽 뒤쪽에 인포테인먼트가 탑재되어 있고 이게 좀 변화인데요. 위쪽에서도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총 3개의 모니터가 있네요. 디지털 구성이 있고 열선을 사용할 수 있고 통풍 시트는 없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3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열에 한번 앉아볼까요? 3열은 아이고 3열은 무릎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이 바닥이 좀 높다 보니까 3열은 약간 쪼그려 앉아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트렁크를 볼까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하나는 후방 카메라고 하나는 안에 그 눈미로 안쪽에 카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 유리만 열 수도 있고, 그리고 트렁크는 자동 개폐식, 전자식 자동 개폐식이고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네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 버튼을 이용해서 앞쪽 2열을 접을 수 있고, 2열 양쪽을 접을 수 있고, 그리고 3열은 전동식으로 플랫하게, 그리고 2열은 수동으로 다시 필 수 있고, 3열은 다시 전동으로. 이런 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지금 파워트레인이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얹어져 있는데요. 캐딜락 브랜드 최초로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426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62.2kgm이니까 굉장하죠. 차체 무게가 거의 지금 3톤에 가까운데, 그 3톤을 끄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카마로와 비슷하게 8개의 실린더 중 정석 주행을 하면 4개의 실린더만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왔는데, 무엇보다 처음에 이제 운전대에 오르면 아무래도 외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차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반 도심 도로를 가다 보면 내가 도로 하나를 꽉 차서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한 3-40분 좀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그 대배기량 엔진의 자연흡기식 엔진이 되게 주행 질감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여성 고객분들을 위해서 요 버튼이 있는데요.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 페달, 가속 페달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 차가 크니까 가속 페달을 밟고 뛰는데 이제 너무 키가 작으시면 이제 사용하기 힘드시겠죠. 여기 보시면 오토로도 있고, 이게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게 사륜구동도 있고, 전륜 앞쪽만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도주행은 기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셔서 걱정이 없긴 한데, 워낙 차에 파악을 하시다 보면 주행을 조금 그렇죠. 놓치실 수 있어서 감이 여기 좌회전이다. 다음 블럭에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그 처음 엑셀링 하는 엑셀 감각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큰 차가 저는 이렇게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너무 낮은 수치의 차만 타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덩치면은 조금은 가속력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도 직접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가 크긴 크네요. 지금 양쪽 도로폭이 되게 좁게 느껴지는데? 네. 저도 사실 큰 차는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에 속하거든요. 카레이서 분들이 사실 큰 차를 싫어하는 이유는 롤과 직접적인 스티어링 뭔가 리스폰스가 좀 답답하다 느껴서 많이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정말 이렇게 주행을 해보시면 직접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큰 차라는 인식이 어느 순간 벗어나 있으실 거예요. 익숙해지면요? 일단은 서스펜션 시스템을 느끼시면서 가시게 되면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가면서 차차 설명드리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좋아요 하니까 정말 뭔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예, 사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8기통 가솔린 직분사죠? 예, 6.1L. 예, 6.2L하고 10단 기어. 예, 요번에 바뀌면서 10단 자동 변속기로.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19년식이고 18년식이 사실은 18년식부터 10단이 적용됐고요. 아, 18년식. 네, 근데 18년식에는 저희가 럭셔리 트림만 갖고 오다가 19년식 들어오면서 예. 플래티넘 트림을 같이 추가시킨. 이게 따로 주행 모드 변경하고 뭐 그런 거 예,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모드에 보시면 주행 모드를 변경을 기다려서 여기 센터 박스에 아, 이쪽에 있구나. 보시면 이제 투어, 스포츠, 스노우 와이드. 아, 예. 저희 압구정동 방향 쪽으로 좌측 방향. 이게 공차 중량이 얼마나 돼요? 커브 웨이트는 2,600kg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비클 웨이트 해가지고 사람하고 했을 때 약 3.2톤. 3.2톤. 무게에 비해서는 되게 가속 페달 밟을 때 감이 되게 가볍네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토크가 72거든요. 72,200cc에 72고 OHV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도 굉장히 토크가 높아요. 딴 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가 제로 100이 5.8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뭐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경우가 약 한 9.8초에서 10초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거의 절반에 가깝죠. 네, 지금 주행을 시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비게이션이 직진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희 그 압구정동 방향으로 좌측 방향으로 좌회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동사거리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하시면서 가속 페달의 그 경쾌함은 이제 워낙 토크가 높으니까 운전자가 뭐 전혀 부족함 없이 느껴지실 텐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느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예. 굉장히 무게가 2,600kg 정도면 굉장히 무거운 중량인데 브레이크 하실 때 굉장히 그 노즈 다운 업 하는 뭔가 그 불쾌한 느낌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제동하는 부분들 직접 느끼시면서 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토로 놓으면 구동력 배분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그걸 계기판으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저기는 시내니까요. 계기판도 디지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일반 모델과 플래티넘 모델과 실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나요? 우선 보시면 이제 그 모니터의 개수가 우선 그 헤드레스트 쪽에 보시면 개별 독립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센터 콘솔의 쿨러가 이제 기존 모델의 럭셔리 트림에는 없고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버추어 범퍼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럭셔리 모델에 없는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일반 모델과 1,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1,000만원이요? 이제 외관으로 가시면 이제 전동식 사이드 스태퍼나 코너링 램프, 그리고 플래티넘 전용 그릴, 그다음 휠. 그러니까 스태틱할 시대 보시면 휠에 이제 크롬 인서트가 이제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휠에 내가 빨간색 인서트를 박아서 좀 특징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블랙 앤 화이트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자인이 따로 가능합니다. 길로 쭉 직진을 해서 근데 오실 때도 이 차 타고 오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저는 돌아올 때는 리드카를 앞에서 몰고요. 사실 중미산길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많이 변수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직진을 해서 직진이요? 네,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조금 차가 밀리는 상황을 고려해서 가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앞뒤 쪽에 전방 그 센서도 다 있겠죠? 네, 있습니다.
아마 바짝 붙으시면은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헤드레 그 허드에 예. 하고 엉덩이 시트 쪽에 예. 햅틱 시트가 달려있거든요. 예. 1억 4천만 원짜리 차야. 아니, 차가 워낙 커가지고 감이 없어서. 이게 전장이 얼마나 되죠? 한 5m 되나? 5.2m. 5.2m. 차가 좀 높죠.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톨비를 낼 때든가 옆에 마을버스가 쓰시면 아마 눈높이가 같으실 거예요. 네, 주행하시는 분들은 갤러리아 백화점을 좌회전에 하지 마시고요. 직진하셔서 쭉 직진하셔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이게 차 크기에 비해서 핸들은 되게 가볍네요. 전방에 주정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 바로는 사실 여성분들이 이 차를 주행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기 그쵸.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행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조금 이질감이 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스티어링 감각이라든지 막 불편할 것 같은 주행 질감이 아니라 이쪽 좌측 예.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그 GF사의 액티브 스티어링이 달려 있어서 저속권에서는 좀 가볍고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무거운 예. 반응형이 달려 있어. 왜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고객분 중에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여성 운전자분이 약간 푸시업을 받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타면 항상 자기가 우러러보고 내려볼 수 있고 절대 자기한테 그런 밀어붙임이 없다.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 여성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의외로 뭐 랜드로버도 그렇고 좀 여성분들이 그런 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행할 때에도 차가 크지만 시선이 높게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주행할 때 좀 불편할 것 예. 같았던 부분들이 이제 시선으로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쵸. 네. 앞에 차까지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차가 크니까 비켜줘야겠지. 제 뒤로 5대, 6대가 지금 같은 차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에스컬레이드 5대가 다니는 경우는 청와대밖에 없죠. 그냥 저희 그 에스컬레이드 가장 많이 단체로 구매하신 고객은 청와대입니다. 아, 그래요? 약 300m 전방 왼쪽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실 때에도 느낌 느껴보시면 아실 이거 거예요. 같은 것도 MRC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예. USB를 뽑아서 영화를 범프 리범프 할 때 뭔가 중간에 HD 있는 DMB를 깔아놨고 그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 댐퍼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잔진동과 눌려지는 범퍼에 되게 그 흡수를 좀 느낌이 예. 일반 댐퍼와는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주행하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잠시 후 왼쪽에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올림픽대로를 진입에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역시 좌측에 합류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 실선에서 좌측 방향으로 들어가셔서 무리한 진입보다는 가장 우측 차선을 고수하셔서 이 화면하고 이 실선이 화면은 아닌 어떻게? 올림픽대로로 지금 이거 연동이 돼 있지는 있도록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운전자분께서 독립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VD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거 안에요? 인서트하는 따로 인서트가 되어 있고요. 얘는 그럼 거의 DVD 예. 전용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분비 같은 경우에 좀 우리나라보다 좀 전자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삼선식 이런 저희가 여기에서 좌측으로 합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실선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우측 차선을 통해서 합류될 수 있도록 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여기 현재 차선으로 쭉 직진하셔서 센터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전환하실 수 있고 저 앞에서 합류를 해야 된다고요? 블루투스 아니요, 저 이쪽 2차선대로 쭉 직진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류가 따로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법적인 예, 예. 답답하실 수 있지만 운전석에서는 만나고 있죠. 예, 맞아요. 아, 이게 모니터를 내리니까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하구나.
저도 처음에 이거를 썼을 때 좀 이질감 든다 했는데 예.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좀 네, 확실히 와이드한 감이 있어서. 그쵸, 와이드. 네. 근데 이 폭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NG 모델에는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아, 예. 너무 선명해요. 여기서 사람 눈으로 보는 모든 화면 중에 가장 선명한 것 같아요, 저게. 약 500m 전방에서 직진입니다. 요건 뭐예요? 신발 표시되어 있는 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자체가 크다 보니까 예. 엑셀 그 브레이크 그 페달 위치를 상하이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운전자한테 맞게. 그래서 조절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그게 저장이 되어 있고 운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저기 인종이 좀 다양성이 높잖아요. 네. 특히 이제 좀 그 체형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걸로 해서 페달을 조정할 수 있는. 그쵸. 여성 운전자분들은 좀 키가 작으시고 그러네요. 네, 너무 필요해요. 편하니까. 실제로 아시겠지만 레이스 하다 보면 여성 운전자이다 보니까 이 페달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을 뜯어내서 페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실 럭셔리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인 것 같아요. 차선 이탈 방지는 경고까지만 되는 거죠? 아니요. 스티어링까지 가죠.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터치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요. 터치를 해서 활성화 시켜 놓은 상황에서 60km 이상에서 차선이 이 룸밀러 뒤쪽에 카메라 센서로 인식이 되면 그때 이제 작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차가 없다면 좀 핸들을 떼보시면 우선 차선을 넘어갈 경우 워닝이 허드상에 뜨고요. 햅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이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약 이제 500m 어댑티브 크루즈 전방에 컨트롤 같이 시속 쓰시죠. 80km 구간입니다. 깜빡이를 킬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하고요. 차가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적응하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네요, 운전하기가. 제가 그 느낌을 똑같이 받았어요. 처음에 탔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데 한 몇 분 운전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쓰시는 것 제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야각으로 굉장히 보상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뭔가 큰 차니까 그쵸. 뭔가 끼어들기라든지 뭔가 진행할 때 엑셀워크로 또 한 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최신 받을 수 있는 버전이 그냥 그게 컨트롤이라고 하고 이거 여기도 보면 제가 여쭤본 게 차선 변경 경고라고 나오잖아요. 예. 경고는 워닝이고 반응까지 반응까지 그거 여쭤보는데 저희는 경고만 있는 사양은 없고요. 다 스티어링하고 전방에 카메라 센서로 차선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아, 전판을 보시게 되면 그러네요. 표시가 되는 게 좀 아쉽네요.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차선이 확인이 되면 차선이 보여지고 앞에 차가 가까워지면 이제 레이더 센서로 차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차 모양이 중간에 들어오게 될 건데 지금부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이 가능하시고 차선을 이탈했을 때에 스티어링 조향 도와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거를 맹신해서 스티어링을 놓고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그러니까 세이프티 그 보조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곡률, 회전 반경 곡률이 조금 큰 곳에서는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차선을 완벽하게 인지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건 어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선이 인식이 돼야지만 이렇게 노불이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다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0km예요? 60km? 네, 60km.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활성화 시키고 나면 5km로 가더라도 활성화되고 앞차가 쓰게 된 앞차의 거리를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정지되면 저희도 같이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다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출발은 엑셀 밟아요? 지금 좌측에 그 시계 모양 보이시죠? 그거를 살짝 올려보시면 신호등과 이제 차의 개념이 좀 분명히 안 가죠. 이렇게 아마 대부분 모든 스마트 컨트롤도 차 간다 숫자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80km입니다. 그래서 82km로 설정을 해놓으시게 되면 엑셀 브레이크는 없이 주행을 하실 수 있다는 활성화되면서 팔로잉
저는 뭐 영암이나 인제를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장거리 주행이 많은 운전자이다 보니까 이런 어댑티브가 그쵸, 필요하죠.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특히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되게 편리하니까. 너무 편리하고요.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좌측에 보여지는 저런 통행이 굉장히 트래픽한 상황에서도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럭셔리 SUV에는 사실 예전에는 좀 투박하니까 없겠지라고 생각했고 없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모델 체인지가 언제 나왔어요? 2020년 조금 넘으면 네, 420분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에서 좀 차량 통행량이 조금 한산한 공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선이 조금 좁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행하시다 보면 그 문제, 뭐랄까 이질감은 좀씩 해소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 구간에서는 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동승하고 계시는 조수석에 계신 분께서는 그 내비게이션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차선 안에 차량이 있는 로고가 보일 겁니다. 레인킵 어시스트 이 부분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그 계기판에 변화되는 부분, 녹불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된 상황입니다. 전방 그 룸밀러 뒤쪽에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레인을 확인을 하게 되면 녹불로 될 거고요. 커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카메라가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저희가 모델 17에 이제 처음으로 4세대 레인이 인식이 조금 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맹신하시기보다는 안전 부품으로, 안전 시스템으로 18년 18년 안전 시스템으로 직접 체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다 피곤하시면 시트 하단에 보시면 저게 있어요. 마사지 버튼. 그거 한번 눌러보시면 활성화돼요. 항상 뒷면은 없고 운전석. 뒷열에도 있는. 시트 6는 시트 4개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에커를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이나 마사지. 그래서 그 엑셀워크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연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엑셀을 딱 발을 올렸을 때 초반 리스폰스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연결이 돼서 쭉 올라가는 시점도 굉장히 부드럽고 속 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거기에 이제 VA 사운드는 선물로. 차가 지금 카마로하고 같은 엔진이거든요. 그다음에 OHV 엔진이다 보니까 OHV 엔진의 가장 장점이 사운드가 좀 나시거든요. 엔진 같은 거 시동을 걸거나 주행 가속을 하시면 낮은 음의 저음의 사운드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얘도 가변 실린더 방식 그렇게 사용하는 OHV 건가요? 오버헤드 밸브 타입이고요. 네, 저희 회사 이제 이 엔진을 사용해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내추럴 에스프레이트 엔진만 달려있는 카마로 RS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슈퍼차저를 얻은 뭐 카마로 LT1이나 코벳, 그 다음에 CTS-V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거 무섭다. 아니, 저 속에 계속 보는 게 재밌네. 이거? 실제 제가 리허설 날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차들이 제 앞을 가질 않아요. 다 여기 옆에 와서 누가 탔나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사실 저도 이런 에스컬레이드를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에 있어서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이런 시선 부분도 사실 좀 색다르게 경험이 됐던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5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그쵸, 아마 거의 보기 없죠. 힘든 날이기 때문에 차에서 6번 내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조금 이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골 길이에요. 그래서 좋은 코스가 여기가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깐 그 농협 같은 마트에 잠깐 들어갔더니 아저씨들이 다 나오셨어요. 제가 운전석에 타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꼭 주변에 세워두면 이거 대통령 차 아니냐고. 그쵸. 우리나라에선 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사실 이런 럭셔리한 SUV를 끌고 캠핑을
주행을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뒷좌석에 타고 계신 기자님 아시겠지만 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락하게 장거리를 가도 크게 문제없고 운전자 역시 이런 편의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이 막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했을 때에도 시야각도 넓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덜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IC에서 팔당대로 이탈리 방면 직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크루즈를 잠깐 설정을 해놓으시면 예. 네. 껐었는데. 네, 끄셨구나. 요럴 경우에는 5km 이상에서 설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차와 간격을 조절해서 이제 가다서다 500km까지 되는. 얘가 4세대 모델이죠? 4세대. 예, 4세대. 이게 좀 운전을 많이 해보면 모르겠는데 처음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긴 하네요. 편하긴 한데 네. 자꾸 이 차 크기랑 차 중량을 생각해보면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좀 운전이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돌아오실 때에는 그 느낌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아무리 카레이서지만 이 공도주행에서 카레이서가 이 큰 차를 몬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제가 느꼈을 때는 엑셀 워크를 했을 때 리스폰스가 너무 뭐랄까 바로 붙는 예. 그 시원함이 초반에 너무 부담스러웠고 이제 정지하려고 보니 브레이크를 했을 때 브레이크를 하면 사람이 이제 앞쪽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노즈다운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서고 있구나, 정지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이제 MRC가 들어가 있어서 정지를 했을 때 이게 뭔가 눌리는 거를 방지를 해서 부드럽게 정지시켜주는 이 노즈다운, 그러니까 피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승차감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이거 이질감 들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갖고 오신 차로 옮겨 타시는 순간 그게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큰 SUV는 사실 좀 멀미 유발 그쵸. 약간 네. 출렁출렁하기도 하고 좀 하거든요. 그 이유가 서스펜션을 너무 하드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드하게 가게 되면 이제 그 SUV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제 MRC가 들어가면서 그런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더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작관 기능 있어요. 아마 카박이라는 그 자동차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약간 불편함을 토하는 것 중에 차에 시동을 끄고 선문을 열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갑자기 말랑이 나요. 사실 이제 오프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 처음에 이제 얘를 누르면 뒤에 그 견인고리가 나오는 건가 봐요. 항상 이런 동작을 차가 닫힌 상태에서 차 안에 동작이 생기면 자, 여기서 이게 다시 한번 속도를 내려보실까요? 살짝 얘 같은 경우는 내려.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시동 끈 상태에서 혼자 누워있다가 이렇게 흔들면 인식을 해요. 그거를 누르시고 차가 나서 정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동작이 안 있지? 그럼 바로 알람을 울려주고. 30km 이상에서 지금 16km라. 왜냐면 이 상황에서 아까 설정을 해놓으셨으면 그냥 스티어링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운전의 트래픽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기능이 없던 차를 타다가 새로 바꿨는데 이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행사를 갔는데 그 새로 산 차의 반값? 반값 정도 되는 차량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편리해서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차를 기변을 했어요. 좋은데요? 네? 국산차 아니에요? 그렇죠. 국산차는 이런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랜저? 스팅어나 제네시스 입고 왔다. 스팅어 제네시스. 선생님 저는 이제 오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를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트래픽 상황에서
불편하긴 한데 이걸 맹신을 잘 안 하세요. 아, 그쵸, 맞아요. 불안하게. 네,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큰 차가 이 큰 손가락 하나만으로 이게 컨트롤이 된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좀 많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차 막히고 그런 구간에서는. 저기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조건에서는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켜놓고 운전하면은. 근데 좀 믿음이 안 가지. 그게 참 그쵸.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 선입견을 이렇게 걷어내기가 저 역시도 너무 힘들었는데 실제로 모 브랜드에서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안 밟을 거야 했는데 이게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밟았다고 보기에도 제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터치한 거지 밟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치 옛날에 아이돌 분이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운전자 아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성분들 또는 그 운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 선입견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어제 제가 사실 배구 선수분들이랑 좀 일이 있어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고가 있었구나. 저 사고를 보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으면 저거는 무조건 방지가 됐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써보면 굉장히 편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배구 선수분 중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직은 자기가 면허가 있기는 한데 차가 없다. 그래서 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를 추천하고 싶냐? 그래서 차 브랜드와 뭐 활용도에 따라서 내가 추천을 할 수는 없다. 뭐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세이프티가 있는 차를 난 먼저 타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요 이질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편안하게 가요. 신기해하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차는. 네, 근데 시트 밑에 그 안에서 시트 조정하는 하시더라고요. 가장 상단에 만약에 나머지는 다 어느 차로 타면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처음 운전하는 차가 당연히 있으면 그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인식과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처음 하는 차였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님 그 인식을 좀 깨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을 여기는 100km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90km 정도로만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180km. 한번 위로 올리시게 되면 한 1km씩 올라가고요. 꾹 누르고 계시면 5km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제는 정확하게 엑셀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바닥에 발바닥을 정확하게 붙이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티어링에만 집중하시게 되면 짧으면 또 놔도 되겠네. 그렇지만 사실 불법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잡는 척하고 살짝 뛰고 있어봐. 그런 건 있어요. 그 기자님 그 레인을 추적해서 가는 시스템이 있고 레인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아이는 레인을 벗어났을 때 조금 밀어주는 시스템이지 레인을 따라서 가게끔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노조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햅틱은 계속 되고 있어? 아니야 지금 벗어나질 않아가지고 벗어나거나 이럴 때 진동화? 괜찮으시다면 살짝 좌측으로 살짝만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느껴지시죠? 황불로 이게 레인이 바뀌면서 햅틱 반응은 오른쪽으로 하시면 오른쪽 엉덩이 쪽에 진동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주 정차 시에도 이제 주차하실 때도 어느 한쪽에 붙게 될 경우에 이제 햅틱 시트가 진동을 줘서 노티스를 줍니다. 아주 미세하게 잡아주네요.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스티어링을 제가 아예 놔본 적도 있어요. 저는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이 확보된 상황에서 스티어링을 놨는데 툭 나갔다가 훅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 왼쪽에 운전자가 인치에서 잡을 때까지는 도와주는데 그 다음 레인으로 벗어나게 되면 살짝 사행 주행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들어가는 거 네, 저희 우측 방향인데. 우리만 여기로 가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워낙 차량에 집중하시다 보면 이렇게 운전 왜 이렇게 조심하게 하냐. 네. 아니, 독소 3대 RC 야, 방향으로 그거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직진하신 차량이 있으신데 지금 직진한 차량은 그래서 네, 도로 연수 나. 그 내비게이션에 운전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위치를 잘 나 원래 운전 되게 선정해 조심하게 주시고요. 해. 3대 방향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거 저희 기사님도 인지해 주시고 만약 조심해 지나치셨다면 조심해 그 조심해. 다음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없나 본데요? 아니 살아났다 그랬는데. 아 이게 안에 있어서 조금 인식이 어차피 나중에 다 청구되잖아요. 네. 잘 좀 해봐. 왜? 도로 연수 너무 천천히 운전하나? 아 제가 일부러 90km 설정을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네. 너무 천천히 운전해? 아니요. 그게 아니, 교통법규를 준수하신 것 뿐입니다. 네. 아니, 속도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90km까지 한 1분 동안 90km 가는 것 같아. 저희가 제로에서 지금 예.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는 거. 쭉 가셔서 좌측으로 한 번 더 좌회전하실 거기 때문에 예. 미리 차선변 약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m 전방에서 서울 도농동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자, 노즈나이브를 느껴봐. 안 느껴지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음 경유지로 일환대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2열에 네. 따로 독립 시트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7인승하고 네, 8인승 8인승이 있는 있는데 거죠. 8인승을 여태까지 선택하신 고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8은 어정쩡해요. 이게 네, 뭔가 그치. 전용도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들락날락하기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네. 실제적으로 짐 같은 거 편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고객님들이 다 맞아요. 2인승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전방에 급허브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홍천, 경도, 방면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홍천, 경도,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홍천, 오. 방면 직진입니다. 잘 떨리네. 잘 떨려? 멈춰주진 않는데, 근데? 제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동 됩니다. 제동도 돼요? 동생인데 그 조건이 그냥 워닝 주고 앞에 음. 허드에 이제 적색 불이 들어올 거야.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제동을 하는 거야. 아, 좀 전 같은 경우는 제동 네가 해야지. 내가 했어. 원래 스파크에도 워닝은 나오잖아. 빨간 네. 불빛으로. 이 같은 경우 이제
주차하실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시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제 그 기아를 이제 R이나 D랑 헛갈려서 뒤를 쳐다보고 D를 놓은 상태에서 약세를 밟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특히 이제 자기 차면 상관없는데 저희 같이 이제 그쵸. 임의적으로 차를 탔을 경우에는 이 기아가 컬럼식 기아라서 약간 생소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헛갈리실 때 보면 자동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 저는 이제 차를 저희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차를 타다 보니까 매일매일 차가 거의 바뀌어요. 네. 주차하다 보면 솔직히 그걸로 내 한 달 월급이 날아갈 뻔했다는 걸 알아가지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약 500m 전방에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자, 아직은 차가 좀 통행량이 많지만 조금 통행량이 적어지는 곳에서 차선 변경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제 차 크니까 차선 변경하기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쵸.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예. 가속력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생각보다 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따라오는 거에 어쩔 수 없이 차 크기 때문에 조금은 더디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SUV에 비교한다면 사실 이 정도 이 크기에 이 정도라면 굉장히 괜찮은데 라는 느낌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제가 이 시승 코스를 받아보고 리허설을 가는 동안에도 왜 여기일까? 왜냐하면 이 아이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코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타보고 나니까 이걸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행해보시면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대로 차를 내가 리드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